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 분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배터리 사업 분할 우려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했죠. 주주들은 SK이노베이션에 다른 거 없어요. 배터리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배터리를 분할해서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7월 1일에 스토리데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좀 비슷한데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하고 느낌 비슷하죠? 이 배터리 사업 분사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를 이 스토리데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를 했고 이때도 주가가 폭락합니다. 배터리 사업 분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지난 8월 3일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 SK 배터리하고 SK E&P 두 회사를 모두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K E&P에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네요. 저도 관심이 좀 안 가고요. 9월 16일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분할을 승인할 것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관 변경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정관 변경 내용이 좀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발표부터 출범까지 불과 2달이네요. 상당히 빠른 추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할 후 형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사업 전략,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그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전략 짜는 거예요. 지주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지주사는 자회사들의 뭐 임대료, 브랜드 사용료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영되는 회사죠. 사실상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어요.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주들이 뿔나는 거죠. 자, 다음 SK 배터리는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요.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BAAS, 배터리 애저 서비스입니다. 배터리를 서비스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서비스냐면 대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뭐 대여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뭐 반은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만 빼고 배터리만 빼고 팔고 이 배터리는 대여해주는 뭐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된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가정 내에 큰 배터리를 두고 낮에는 태양광 충전을 하고 그래서 그 저장된 전기를 갖다 쓰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 배터리 셀하고 충전하는 차저 시스템 그리고 전기를 가져 쓰기 위해서 그 DC 레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DC 컨버터 이런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SK 배터리가 하고요. 자, 다음은 SK E&P인데요. 석유 개발 생산 사업입니다. 어디에 생산이 있는지 그 탐사해서 시추하고 생산하고 개발하는 뭐 이런 사업이죠. 그리고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그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 뭐 이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그린 사업도 SK E&P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K 배터리하고 SK E&P 지분 각각 100%를 SK이노베이션이 갖는 이제는 이 두 가지 사업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마저 다 분사해서 분할해버리는 이런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가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네, 그 회사들을 물적 분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적 분할이 뭔지 상대적인 개념의 인적 분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이 물적 분할은요, 수직적인 분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 이 SK이노베이션이 SK 배터리 지분을 100%를 갖고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배터리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배터리가 분할해서
다른 회사가 돼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SK 배터리를 소유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SK 이노베이션 내의 사업, 하나의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소유했지만 기존 주주들을 이제는 배터리 사업이 분할했고 이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간접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주주들이 아주 화가 나는 거죠. 나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배터리가 분할했고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간접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물적 분할을 하냐? 지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그대로 지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도모할 수 있고 이 회사의 경영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물적 분할입니다. 반면에 인적 분할은 그림에서 보시듯 수평적인 분할이에요. 그래서 모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가 서로 지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뭐 0.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생긴 SK 배터리 회사의 지분도 0.01%그 지분만큼 그대로 갖게 되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이 인적 분할을 선호하게 됩니다. 주주 가치가 지속되게 되죠. 그런데 왜 인적 분할을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인적 분할은 충분히 육성된 사업을 너무 규모가 커져서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절한 규모로 나누는 거죠. 이게 인적 분할의 목적입니다. 아직은 SK 배터리가 투자도 계속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거죠. 네. SK 이노베이션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래 SK 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였어요. 그래서 SK 에너지가 매출이 22.6조,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SK 에너지가 22.6조로 가장 매출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은 각 사업부들을 다 독립시키고 전부 분할했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지주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석유화학 분야와 배터리 분야입니다. 과거에 SK 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였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그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반대는 또 하락을 했고 했는데 이제는 배터리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매출이 그리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 배터리 분야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고 SKIET라는 회사는 올해 이미 상반기에 그 분할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 배터리 소재 특히 분리막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 매출은 뭐 보잘것없지만 이 배터리 소재 사업도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SK 배터리 이번에 분할한다고 하는 SK 배터리가 그 EV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분할 추진하고 있는 SK E&P 석유 개발 그 탐사하는 뭐 이런 사업이고요. 지분 100%를 가지고 있죠. 앞서 그 SK IET는요. 이미 그 상장하는 과정을 등을 통해서 그 지분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 에너지 주력 사업인데요. 지분 100%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일부 지각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SK 종합화학, 그 보통의 정유 회사들이 또 화학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역시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 49% 거의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지금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루브리컨츠라고 있습니다. 이 윤활유 사업인데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윤활유 지크 아시죠? 이 지크가 바로 SK 루브리컨츠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회사마저 이미 지분을 매각을 40%를 했고 그래서 지금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회사들을 그 사업부를 독립해서 그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의 지분을 이미 매각했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자회사들의 지분이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주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상장을 왜 하는지, 상장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각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생산 능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40기가와트 아워의 생산 능력을 SK 배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2년 후인 23년에는 85기가와트 아워, 그리고 2년 더 후인 25년에는 200기가와트 아워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하냐면 이 수주 잔고가 이미 1000기가와트 아워나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죠. CATL이 1300, LG화학이 1200기가와트 아워예요. 배터리 사업의 1, 2위 하는 CATL과 LG화학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딸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배터리 사업하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든 간에 이렇게 수주 잔고가 잔뜩 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는 족족 매출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 규모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분할해서 상장시키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아서 그래서 투자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주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있는데, 이 지분 가치는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니까 지주사의 이 지분 가치가 포함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 지분은 어쨌든 자회사니까 자회사의 이 지분 가치가 포함돼야 될까요? 이렇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투자가들은 이런 애매한 상황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회사와 모회사가 다 상장을 한다,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결국 투자자들은 떠나게 되고 주가는 내려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가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이 점차 지주사화가 돼갑니다. 그리고 투자가들은 지주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그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자회사들에게 임대료, 뭐 브랜드 사용료 이런 것들을 착취해가는 그리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주사화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지주사 할인 이슈가 생기죠. 이런 상황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도 마찬가지였고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LG화학은 주당 만 원 이상을 배당하겠다라고 했어요. 주당 10,000원이면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80만 원대인데 대략 한 1.2% 정도 되네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뭐 한 10,000원에서 12,000원 뭐 이런 정도를 배당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시가 배당률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30%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LG화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당 성향은 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런데 30억을 떼서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 30%인 겁니다. 이 배당 성향 30%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시가 배당률 뭐 1%, 1.2% 이거는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2% 이상은 돼야 상당히 높다라고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이 배당 성향 30%는요 20%만 넘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20% 되는 회사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배당 성향 30%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유망 분야인 배터리 소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배터리를 분할을 해도 이 LG화학 자체로 투자할 만해 라는 얘기를 지금 LG화학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주력 정유 사업이 주구장창 적자였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고요. 배터리 사업도 LG화학에 비해서는 좀 부진합니다. 규모도 작고요. 그래서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현금 여력이 없어요. 그 주주가치 재고를 하기 위한 여력이 좀 SK이노베이션은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회사 지분을 아까 계속해서 그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배터리하고 SKEMP마저 분할을 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주회사가 됐고, 이 에너지 분야의 지주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 그 자체로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완성품, 이렇게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가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투자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뭐 현금 배당이든 이런 배당 여력도 좀 없고요. 사업성도 LG화학보다는 좀 부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 아까 그 서두에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그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주식 배당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43조 이익 배당 항목에 보면 1항과 4항이 추가됐는데요. 1항은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주식 및 기타 재산. 결국 주식인데요. 이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배당을 주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금전이고 주식이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주식 배당을 추진한다는 얘기겠죠. 그 주식은 뭘까요? 바로 SK 배터리 주식일 겁니다. 이 SK 배터리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주주를 달래기 위한 포석인데요. 그런데 사항이 또 추가됐어요. 일정 수 미만의 주식 보유 주주에게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니, 주식으로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젠 또 금전으로 주겠대요. 왜 그러냐면, 주식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당 0.01주를 배당하겠다. 즉 100주당 한 주 배당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어도 100주는 있어야 한 주 배당이 돼요. 뭐 주당 0.02주를 배당하겠다라고 하면 50주는 있어야 한 주가 배당이 되죠. 그런데 이만큼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 1항에 의해서 주식으로 배당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음에도 이 100주 또는 50주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주주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항이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는 배당을 주식으로, 그것도 SK 배터리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밸류에이션은 EV 에비타 지표로 할 건데요. 이 EV 에비타 지표가 뭔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세히 그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론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주식 투자를 위한 재무 있어요. 이 EV 에비타 지표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 가치입니다. 이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해서 구합니다. 시가총액은 이 기업 가치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순차익금은 왜 더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을, 내 돈은 6억이고 대출을 4억을 받아서 집을 사요. 이 집의 가격은 10억이죠. 6억이 아니고. 내 돈 6억 들였으니 이 집의 가치는 6억이야 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대출금 4억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이 집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이 순차익금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에비타가 뭐냐면 이자 세금 감상비 전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자 세금 전 이익이 뭐죠? 바로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의 감상비를 더하면 바로 이 에비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EV 에비타는요,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분의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 요거를 줄여서 멀티플 M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 EV 에비타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을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EV 에비타 멀티플 그 값을 동종의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이 M 값을 먼저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어요. 역시 EV 에비타 지표로 평가를 해봤는데 이때 그 EV 에비타 멀티플 30을 적용했습니다. 왜 30을 적용했냐면 CATL이 중국의 CATL이 EV 에비타 멀티플 40을 지금 받고 있어요. 평가를 40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30을 적용을 해봤죠. 이렇게 그 EV 에비타 멀티플을 그 평균값을 구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요. 다음엔 그 영업이익과 감상비를 구합니다. 이 영업이익과 감상비를 구해서 여기에 이 멀티플을 곱하면 바로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 이 기업 가치에 순차익금을 뺍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익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 그리고 멀티플 M을 곱한 것, 이 값이죠. 자, 먼저 정유화학 윤활유 사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서 계산을 해보면 16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 여기에 그 업계 평균 멀티플을 곱하면 16조가 나옵니다. 다음 우리의 관심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분야는 SK 배터리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 적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자인 상황에서는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120기가와트/아워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 능력이 곧 매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족족 매출로 연결되고, 그래서 공급 능력, 생산 능력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공급 능력을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20기가와트/아워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123조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SK 배터리는요, 현재 40기가와트/아워의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3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도 3분의 1로 보고, 그래서 123조의 3분의 1인 41조를 SK 배터리의 기업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SKIT, 이 회사는 이미 상장을 했고요. 이 지분 가치가 9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자, 그 SK 배터리가 상장을 했을 때 20%만 주식시장에 유통시키고 나머지 80%는 SK 이노베이션이 갖는다고 하면 이 41조의 그 80%인 33조가 SK 이노베이션의 가치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SKIT의 지분가치 9조까지 더해서 총 58조의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SK 배터리까지 같이 나왔죠. 방금 41조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 기업극 SK 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의 총 기업 가치는 58조와 41조를 더한 99조인가요? 아니죠. 이 33조가 중복이 됩니다. 이 SK 배터리에 대한 SK 이노베이션의 지분 80%, 33조가 더블 카운팅 되죠. 이래서 더블 카운팅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이 33조가 중복되기 때문에 빼줘야죠. 이래서 99조에서 33조를 뺀 66조가 이 SK 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를 모두 합친 기업 가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E&P 등 좀 잘 자란 회사들, 조직들이 있는데요. 수천억 원 정도의 그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복잡하기만 해서 생략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기업 가치를 구했어요.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순차익금을 빼서 시가총액을 구하고, 그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목표 주가를 구한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앞서서 이 중복된 기업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요, 이 중복된 80%에 대해서 반은 모회사, 반은 자회사가 그 가치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더블 카운팅 이슈가 없죠. 그래서 33조의 반인 16.5조를 SK 이노베이션의 가치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6조 반인 16.5조를 SK 배터리의 기업 가치에 시키면 더 이상 더블 카운팅 이슈가 사라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16.5조만 SK 이노베이션에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차입금을 빼야 되는데, 그런데 앞서서 여러 그 조직들의 그 지분 매각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지분 매각 이익은 그 회사 가치에 더해야죠. 그래서 지분 매각 이익은 더하고, 그리고 우선주 시총은 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는 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5조가 나오는데, 이 2.5조를 빼면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시총은 39조가 나오고요. SK 배터리는 24.5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39조와 24.5조를 그대로 더해서 그 SK 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의 총 목표 시총은 63.5조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SK 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구하고 싶으니 39조의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SK 이노베이션은 이제는 완전한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투자가들은 지주회사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서 LG화학 기업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주사 할인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지주사가 아니라고 봤고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야 되고, 보통은 그 지주사 할인은 30에서 40% 정도의 할인을 하는데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40%의 할인을 해서 지주사 할인은 40%, 그래서 시총은 39조에서 40% 할인된 23.4조로 평가되고, SK이노베이션의 총 발행 주식수가 9,2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9,200만 주로 시총을 나누면 25만 4천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오네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23만 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다지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여기에서 SK 배터리의 시총까지 우리는 구했습니다. SK 배터리가 상장되면 우리는 SK 배터리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주사니까요. 그래서 SK 배터리의 시총 24.5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보다 저평가된 가격이다라면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